1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작은 0.04% 상승하면서 280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장중 흐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계속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아래 위로 한 11포인트로 비교적 작은 변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중소형주들이 더 강한 만큼 코스피 지수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장중에 그래도 2183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고요. 장중 저점은 2172포인트입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금 상승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고요. 현재 0.13% 상승세 나타냅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10시 이후에 이 포지션이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은 매도하고요. 기관은 사는데요. 현재 외국인 쪽에서 974억 원, 개인은 1,525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관이 강하게 사죠. 2,426억 원 매수하는데요. 오늘 빠지고 있는 IT 기관이 사면서 조금 방어해주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자, 그럼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오후 들어서 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조금 축소되는 모습도 포착이 되는데요. 현재는 750선 부근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은 755포인트고요. 지금 2시 구간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면서 0.5%가량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 보겠습니다. 2시 부근에 개인과 기관이 지금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지금 기관 쪽에서 개인 쪽에서 지금 똑같은 양으로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이 177억 원, 개인도 같은 양으로 매도세 나타납니다. 반면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량을 조금씩 늘리네요. 현재 501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현대차 그룹주와 중국 소비주가 가장 강합니다. IT와 바이오는 빠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밀립니다. 삼성전자가 1% 넘게 하락하면서 43,700원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약보합권입니다. 그리고 LG화학도 1.34% 밀리고요. 오늘 현대차가 상승합니다. 2.06%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셀트리온과 포스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 줄줄이 밀리고요. 지금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력도 3% 가까이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바이오 안에서는 좀 선별적 대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장 초반에 강했다가 현재는 상승폭 줄이면서 0.28% 오르고 있고요. 신라젠이 오늘 비교적 강합니다. 2% 가까이 상승하면서 67,000원 거래됩니다. 바이로메들은 오늘 30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서 2%대 약세고요. CJNM도 하락세 나타냅니다. 계속 살펴보시죠. 지금 포스코캠텍은 2%대 하락이고요. HLB도 오늘 빠집니다. 지금 83,000원권에서 거래되고요. 메디톡스와 스튜어드래곤은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면세점 관련주 보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했고 항공편도 증편됐다는 소식 전해 들었죠. 이에 따라서 오늘 중국 소비주가 동반해서 오르는데요. 그 안에서 면세점 관련주들이 가장 강합니다. 지금 신세계가 계속 상승폭을 키워나가는데요. 7.66% 상승하면서 32만 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호텔신라도 함께 6%대 강세 흐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글로벌 텍스프리도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면서 4% 가까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수페타시스 보겠습니다. 5G 관련주들 연일 상승세 나타냅니다. 다음 달 세계 최초 상용화를 앞두고 미국과 우리나라가 경쟁하는 가운데 기대감이 계속 쏠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상승폭 계속 키워가면서 두 자릿수의 급등세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12% 오르면서 5,8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NHN 엔터테인먼트 보겠습니다. 오늘 게임주 안에서도 이 잘 가는 종목들이 포착이 되는데요. NHN 엔터테인먼트는 2년 내 시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9만 원 근처까지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현재 4.3% 오르면서 89,700원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 마감까지 약 23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 마감 전략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AR 인베스트 하창봉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강북금융센터 송동현 FA 팀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마감 전에 점검 필요한 업종과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글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 반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어떤 부분 보고 계세요?
사실 오늘 아마 장중에 가장 많이 화두가 됐을 섹터가 조금 전에도 아마 화두가 됐죠. 중국 관련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고. 나와요. 네. 중국 관련주 이제 여러 가지로 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 소비재 그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낮춰서 이야기하게 되면 화장품 관련주, 면세점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네. 많이 좀 오늘 이슈가 됐던 내용이죠. 2월 달에 중국인의 관광객 수가 51만 명, YOY 기준으로 48%. 어디서 보면 제 눈엔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네. 엄청 왔습니다. 네, 그 말 자체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YOY 기준으로 48%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 10명 중에 4명이 돈 셈이잖아요. 네네. 우리 단순하게 계산을 하게 되면 네. 그렇게 되게 보니까 숫자만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사드 해제가 2015년인가요? 사드가 그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2월 달 물론 이제 2월에 실제 설날 춘절 연휴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사실 입국자 수가 증가한 부분 또 하나가 이제 또 그것만 보면 이제 사람만 많이 왔다고 사실 주가가 올라가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조금 좁혀서 보니까 중국향 화장품 수출이 한 YOY 기준으로 한 52%. YOY는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 또 면세점 매출 같은 경우도 한 15억 불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계속 상승하는데 좀 많이 화두가 된 섹터에 사실 신세계 같은 종목은 저도 계속적으로 좋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제일 먼저 치고 갔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화장품주입니다만은 사실 네. 의류지죠. 의류입니다만은 그 패션 쪽에 이제 비디비치가 있는 거고 화장품이 그러다 보니까 비디비치가 중국에서 명품으로 인식되는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신세계 그룹은 사실은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먼저 치고 가고 네. 몸통 신세계가 따라가면서 네. 형제들 신세계 INC까지 그러니까 업종이 다른데도 그룹 차원에서 좀 간다는 것. 그래서 신세계의 주가 상승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있어가지고 이 내수 중에서 저는 대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신세계의 어떤 주가 흐름이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갭상했다가 9만 원까지 갔다가 조금 뭐 쉬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호텔 신라는 사실 이제 신라 면세점이죠. 예, 신라 면세점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면세점 관련주가 아마 중국 관련주 섹터 중에서는 가장 클 겁니다. 물론 이제 15년도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면세점 관련주에 대한 단기 바닥론은 좀 고무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화장품 쪽은 사실은 LG 생활건강이 140만 원 하잖아요. 그럼 이게 대자인 거죠. 예, 우리가 항상 이게 대형주들 100만 원짜리를 잘 안 보시는 분도 가끔 있는데 항상 대장이 있다는 거는 그 섹터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화장품 중에서 사실 LG 생활건강이 139만 7천 원인데 네. 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밑에 있는 1위 ODM OE 업체 코스맥스 한국콜마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팩트만 이야기하면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절견을 해드리면 면세점 쪽에서는 아무래도 신세계를 좀 중심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술적 반등 측면에서는 넘버 2로 호텔 신라를 좀 보는 관점이 있고요. 화장품주는 사실은 그 LG 생활건강을 공략하기에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익률 게임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하지만 그거를 조금 쉽게 해석하게 되면 화장품주가 살아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보통 우리가 머리 친다 그럽니다. 네. 네, 쉽게 말해서 머리 친다 그러는데 선도가 형님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장이, 움직이지 네. 않은 화장품 관련주들 오늘 물론 이제 너무 작은 애들은 좀 안 움직이는 건 있어요. 네. 뭐 만 원짜리 조금 중소형주 하지만 이제 중가 ODM OEM 코스맥스는 한국 콜라 같은 경우는 기관이 콜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월요일마다 나오는데 한 2주 전인가도 잠깐 화장품주가 흔들린 적이 있어요. 네. 그때도 이제 동일하게 매수 의견을 좀 드렸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전기전자 업종 대형주가 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소비주의 반등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소비주 오늘 면세점 관련주 화장품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좀 봐야 되는지 봤고요. 자, 송동현 팀장님 어떤 부분 봐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코스닥 쪽에서 이제 오락 문화 섹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부분도 중국 소비 관련된 섹터라고 좀 볼 수가 겹치는 있겠죠. 부분이 있어요. 네. 네, 금일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역시나 중국 소비 섹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의 계속적인 부양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무역 분쟁에 대한 뭐 합의 기대감들이 좀 올라가면서 중국의 어떤 개혁 개방 정책들이 좀 확대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네. 같고 거기에 이제 정확히 지표들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입국 숫자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좀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그런 반응들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인들이 이제 제 주변에 좀 있는데 한번 중국인들이요? 예, 물어보면은 사실상 중국 그 아직 뭔가 그 개혁 그 뭐죠? 한국에 있어서 네. 들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제한되는 정책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풀렸다고 합니다. 일단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풀렸기 때문에
중국에 입국하는 그런 인원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식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지표들은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면서 네. 거기에 따른 이제 화장품 주들이 매출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역시나 이런 부분들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워낙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에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도 연관이 많이 돼 있고 매출 부분들도 연관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오락 문화 쪽에서도 역시나 좀 관련이 높은데요. 특히 이제 미디어 쪽을 본다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한번 볼 수가 있겠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현재 주가가 지금 거의 박스권 정도에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그 박스권에 있는 상단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고점 돌파를 논하기에는 이른 시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 하지만 저점 부근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역시나 이제 중국 쪽에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이 풀리게 된다면은 미디어 콘텐츠들의 주식도 역시나 좀 개선되는 흐름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예로 들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파라다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네. 파라다이스 역시도 일단 중국 관광객들이 입국적 수가 늘어나면 리조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늘어나고 카지노, 대표적으로 카지노 쪽도 좀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일단 전망들은 아직까지 그 개선에 대한 흐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런 기대감에 파라다이스 주가도 조금씩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본다면은 추세 상당 구간까지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네. 하락세가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매수보다는 좀 더 지켜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난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 네. 오늘 어떻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지금 남북 경협주들이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괜찮죠? 네, 어제 그 지난주만 하더라도 또 최선희 부상의 어떤 그 부정적인 말투 그런 내용 때문에 네.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 그런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나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도 아직 뭐 북미 간의 어떤 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깨진 상황은 아니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중재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네.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좀 더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를 손절하기보다는 계속 좀 홀딩을 하면서 적당한 가격이 왔을 때 대응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업종이 좀 섞여 있는 상황에서 오락문화 관련주 짚어주셨고요. 대표님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부분 또 볼까요? 네, 뭐 정권주들이 오늘 조금 또 코스피의 특징주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권업종은 그렇게 뭐 액티브한 섹터는 아닌데 네. 오늘 이제 코스피 내에서 사실 한 1% 이상의 상승 섹터를 보이는 것은 정권주가 단연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게 정권주가 상승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수가 좀 빨리 상승한다든지 시장이 아니면 좋을 때. 뭐 네. 시장이 뭐 거래 대금이 활발할 때 근데 사실 지금 거래 대금은 제가 보니까 보통 우리가 활발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양 시장 합쳐가지고 한 9조 원대 좀 넘어갈 때 좀 네. 활발하다고 이야기를 네. 합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사실 제가 조금 약간 통계적으로 네. 내봤는데 코스피는 한 3조 5천억 정도에서 네. 4조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4조 원대를 약간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 시장을 합쳐도 8조 원대 그러네요. 중반에서 네. 9조 원대 조금 못 미치는 그림이죠. 그래서 거래 대금만 보면 사실 이제 정권주가 뭐 여전히 조금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 좀 어려운데 이 거래 대금이란 것도 다른 한편을 보면 네. 1년 내내 9조 10조 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장이 12달 달 올라가는 장도 네. 없죠. 시장도 잘해야 한 3달 올라가고 6개월 횡보하고 3달 내려가는 게 1년의 시장인데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래 대금이 한 9조 원대 근접하게 되면 네. 어느 정도 거래 대금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통계를 내보니까 8조 원대는 넘고 있어요. 넘고 있기 때문에 9조 원대로 갈 거다라는 기대가. 그렇죠. 거래 대금 네. 바닥론도 조금 나오는 모습인데 이걸 조금 네. 또 돌려서 이야기를 하게 네. 되면 그만큼 지금 전체적인 치수의 흐름은 조금 정체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종목별의 흐름은 상당히 활발하다는 거죠. 혹자는 지금 장은 안 좋은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하지만 혹자는 지금 장은 너무 좋은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순환에 빨리 대응을 하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장에서 즐기고 있는 거고 지금 장에 함께하지 못하면서 계속적인 뭐 고집을 펴신다고 네. 그러면 지금 장은 어려운 장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보니까 이 거래 대금이 조금 잡히는 것 자체가 조금 고무적이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네. 또 하나가 지수에 대한 하방 경직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크게 저는 관심이 없는데 왜냐하면 관심 없다는 말이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네네. 지금 상태에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고 당연한 거는 코스피가 어느 정도 이제 잡아주냐가 포인트인데 정권주는 사실은 코스닥 거래 대금도 중요합니다만 코스피와 연동되는 생각이 좀 큰데 코스피가 지난주에 한 2150선 정도에서
하방 지지가 좀 나왔지 네. 않습니까? 물론 제가 판단할 땐 여기서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다시 대밀릴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는데 대밀린다 하더라도 2150선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되면 지수 하방 경제에 대한 힘 자체가 정권제 반등을 좀 이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안 좋은 내용입니다만은 사실 삼성증권을 좀 탑으로 봅니다. 이게 작년도에 좀 배당 사건 때문에 뭐 시장의 어떤 네. 정지도 먹었었는데 삼성증권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징계 먹고 1월 달부터 영업 풀렸죠. 진행하고 있고 또 올해 4월 달에 설마 그러면 안 되겠죠. 배당부터 4월인데 올해 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증권 거래 영업을 다시 재개한 삼성증권이라든지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키움증권 이런 종목들이 아마 계속적으로 뭐 탄력성이 지금 센 섹터는 네. 아닙니다. 하지만 장이 다시 코스피가 조정을 보인다면 접근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6거래일째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등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증권 관련주 거래 대금과 관련돼서 시장 전반적인 좀 분위기와 관련돼서 연결을 지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송동현 팀장님 어떤 부분? 네, 볼까요? 고스닥주의 건설 관련 건설. 섹터를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건설 관련 섹터는 아무래도 이제 경협 관련된 그렇죠. 부분으로 연결을 좀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협 아니면 실적 이렇게 두 예, 가지 이야기로 그렇습니다. 나뉘죠. 그래서 이제 금일 워낙 이제 남부 경협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고 오늘도 코스닥의 건설주 흐름을 보면 경협주와 연관돼서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원개발이라든지 이화공영, 특수건설, 뭐 동신건설, 아마토건 등등 이 흐름들이 현재 가장 양호한데요. 우원개발 같은 경우도 우선은 철도 관련된 그런 주식으로 묶여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화공영 같은 경우도 역시나 대표적인 이제 국가 관련 건설주로 좀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특수건설도 좀 경협주로 움직이는 경향이 큽니다. 남아토건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화공영을 오늘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경협주 흐름은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협주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굉장히 많지만 시간상 일단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우선은 아직 판은 깨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적인 그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이슈들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만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선 이하공영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뭐 제 모니터에는 안 뜨는 것 같은데 제 모니터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주가는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제 보조 지표를 좀 본다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추세 지표인 RSI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면요. 네. RSI 지표가 RSI 지표는 이렇게 주가는 나오네요. 겉으로는 빠지지만 밑에 보조 지표 잘 안 보이죠. 좀 밑으로 좀 내려볼까요? 네. 이게 확대해서 본다면 잘 안 보이네요. 자, 어쨌든 어떤 부분? 예, RSI 지표를 네.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이 RSI 보조 지표 자체는 지금 상승 흐름을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다이버전스라고 하면은 주가의 흐름은 뭐 빠지거나 아니면은 보조 지표는 상승하거나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올 때에는 단기적인 매수 신호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주가가 이렇게 네. 아래에서 구간을 빠지고 있잖아요. 네. 제가 추세선을 그어놨죠. 네네. 네. 하지만 이제 보조 지표를 켜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상반된다고 해서 다이버전스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런 구간이 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돌려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 흐름으로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1차적으로 우리나라 주가는 외바닥에서 바로 가는 경우가 좀 적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쌍바닥을 확인한 후에 제대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마도 경협주도 이런 흐름으로 전개될 확률이 네.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도 한번 이해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업종씩 두 분께 좀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죠. 앞서서 대표님께서 중국 소비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이 이야기하면서 항공회담 이야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사실 항공회담은 네. 뭐 조금 오늘 방송에서 많이 좀 화두가 많이 됐죠. 나왔어요. 예, 뭐 네. 내용을 한 번 더 되짚어 보면 네. 방송을 또 하루 종일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 시간만 보시는 그렇죠. 분도 꽤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주 한 70회 정도 정대를 합의한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발 쉽게 말해서 이제 중국발 노선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항공주는 사실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하나가 이제 최근에 이제 LCC 업체들이 추가적으로 허가한 점, 그게 좀 걸리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이제 LCC 같은 경우는 제주항공이 이제 1인데 네. 밑에 있는 뭐 상장돼 있는 에어부산이나 티웨이 항공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작은 규모가 생기니까 좀 불확실성은 한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목거리가 크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선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신규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사실 호불호가 있거든요. 옛날에 면세점처럼 얘기도 나오고. 한편으로는 조금 이제 먹을거리가 네. 좀 나눠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제 이용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또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없잖아 있고 또 항공주는 사실 옛날에 면세점이랑은 좀 다른 거죠. 이게 허가를 해준다고 해서 갑자기 확 그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항공 우리가 보통 트래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한국 사람의 해외 출국도 마찬가지고 또 현재 아까 뭐 초반에 중국인들 한국 입국 관광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런 관광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 같은 입장에도 제가 판단할 때는 바닥권 탈출에 대한 시그널이 좀 크다 그리 봅니다. 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은데 여행주나 뭐 화장품보다는 덜 할 거예요. 이 항공주는 생각보다 여객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화물 운송이나 경기주와도 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덜할 거라는 건 상승폭이 네, 좀 탄력성이 약할 덜하죠. 거다. 덜 오르고 맞이 빠지는 게 네. 보통 2등주의 흐름인데 항공주는 약간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고 네. 투자를 조금 섹터를 좀 고른 다음에 항공주가 뭐 장부 생각보다 또 동시효과가 성장된 게 많지는 않습니다. 10개 전후로 좀 있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제주항공, 진에어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오히려 큰 덩치 큰 친구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나 뭐 한진칼 이런 종목들은 특히나 대한항공 그룹들은 사실 지분 구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항공주로 분석하기에는 좀 어렵게 됐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지금 저도 이야기했던 거 중국발 항공이 늘어나고 이런 걸 네. 생각하신다면 약간 저가 항공사들 특히나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길쭉 반등을 즐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항공 관련주 살펴봤고 그중에서 대표님께서는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쪽을 좀 더 좋게 보신다. 항공 관련주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업종 볼까요? 음식료, 담배 관련된 네. 주식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내수주를 잘 봐야 된다는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지수가 잘 안 가죠. 지수가 잘 안 간다는 말은 지수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잘 가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IT 주식이라든지 바이오,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들은 잘 안 가는 것에 비해서 그건 주가가 지수가 안 빠진다는 건 다른 업종들이 채워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대형주를 보시면 대형주 기준을 보시면 롯데칠성이라든지 뭐 대상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신고가를 행진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달러 약세로 인해서 원화 강세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물론 실적도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내수주가 좀 흐름을 주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에서도 예를 들면 뭐 뉴트리라든지 이런 정보를 보신다면 계속적으로 상장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좀 추세 상승 흐름은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안에 속해 있는 메일유업 같은 경우도 역시나 중국 모멘텀이 있는 또 종목이죠. 계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 추세 상승 흐름 좀 나와주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서 일단은 내수주에도 좀 주목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의견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메일유업은 오늘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을 다소 많이 줄이고 있지만 그래도 1%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내수 관련주 좀 주목하자라는 의미에서 음식료, 담배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장 종료 자, 동시효과 5분 상황 전입니다. 월요일 상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양시장 그렇게 큰 상승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코스피는 강보합 쪽으로 돌아섰다는데 그리고 코스닥도 상승폭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 좀 의미가 있는 장 후반인 것 같은데요. 코스피 어떻습니까, 대표님? 네, 뭐 수급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해도 그게 토를 달 게 없는데 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뭐 도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의 강보합으로 마감을 합니다. 뭐 장을 이제 수급을 안 좋았던 건 아무래도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도가 장 여전히 종료 심합니다. 3분 하이닉스, 전입니다.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오늘 주총이 저는 볼만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이제 소액 주주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여담삼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거보다는 이제 주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50배가 증가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 많이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아마 네. 그 슈퍼주총 대회가 이제 다음 주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네. 그거랑 주가랑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제가 그냥 이벤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현대차 그룹이 오늘 또 약간 잠깐 장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이제 엘리엇이 또 이쪽으로 공격을 하게 되죠. 참 안 좋은 내용입니다. 왜 외국계 사모펀드가 국내 제조업에 대해서 배당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잘못된 건데 어쩔 수 없는 왜냐하면 제조업들은 배당을 늘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들은 계속적으로 신차를 개발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걸 주주 쪽으로 빼버리게 되면 기업 성장에 제동이 걸리죠. 하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은 배당을 또 늘린다 그러니까 좋아를 합니다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을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 현대차가 8세대 Y 소나타를 출시를 했는데 뭐 사전 예약자 수가 상당히 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신체 효과 흐름 자체가 현대차 주가를 좀 잡아주고 있다. 현대차 그룹의 3인방을 좀 잡아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같고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의 이 중심이 현대 글로비스에서 모비스로 가다 보니까 현대 모비스가 오히려
최근 반등에서는 좀 견고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은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많이 빠진 게 한국전력이 최근에 이제 이 가스공사 이런 종목들이 좀 잘 갔었는데 한국전력은 최근 3월 접어들어서는 약간 투신의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한 일주일 이상 거의 뭐 주가가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 그래도 외국인 매수는 들어오는데요. 네, 그런데 네. 그렇긴 하나 전체적으로 제가 힘을 보니까 네. 약간은 지금은 밀리는 힘이 좀 큽니다. 밀리는 힘이라는 거는 살고 있는 외국인보다 팔고 네. 있는 투신이 더 공격적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상당히 좀 많이 턴어라운드를 했는데 주가도 제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 이제 이걸 장 다시 종료 생각하시는 1분 분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33,000원까지 내려온다면 조금 더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뭐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깝지만은 주식이라는 게 항상 이율 배반적입니다. 네. 한 사람은 좋고 한 사람은 울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기 그렇죠. 때문에 약간 차익 매물이 좀 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권 가운데 현대차와 LG생활건강을 제외하고는 모두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죠. 코스피에 비해서는 견조하네요. 네. 네. 당분간은 이제 흐름 자체가 이제 그 대외 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대외 여건이 불안정한 부분이 좀 적을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좀 더 상승폭을 늘릴 때도 코스닥이 좀 더 좋은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상승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있을 이제 FOMC 회의가 긍정적인 기대가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달러 외도가 약세로 가면서 네. 신흥국 포함한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나 긍정적인 수급이 예상이 되고요. EU 정상회담이라든지 브렉시트 이슈 완화라는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고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는 그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 쪽으로 유지를 해가고 있고 신라젠도 1%대, 메디톡스, 스튜디오 드래곤도 1%대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종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월요일장이 마쳤습니다. 이번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아시아 증시 전반은 강세장을 전체적으로 이어가준 분위기입니다. 우리 시장은 개별주를 중심으로 움직여줬던 하루입니다. 마감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좋았던 종목부터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수 페타시스를 비롯해 5G 통신 장비 관련한 종목들이 함께 탄력을 받았습니다. 12%대까지 급등 흐름 이어갔고요. 코스닥 시장에선 파라다이스를 비롯한 전체적인 중국 소비주도 함께 오름폭 이어갔습니다. 5%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또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면세점과 화장품 종목들도 함께 탄력을 받았습니다. 4% 강세로 마감했고요. 그 밖에도 오늘 시장에서 오랜만에 현대 엘리베이를 비롯한 남북 경협주도 함께 오름폭을 이어가줬습니다. 업종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닥 디지털 업종부터 잠깐 체크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도 꽤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드래곤플라이가 30%까지 급등 흐름 이어갔고요. 위메이드도 4% 오름폭까지 이어지면서 흐름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다만 전기전자 업종이 외국인 매도가 오늘도 이어지면서 빠졌습니다. 0.8% 약세로 밀려났고요. 전기가스 업종이 2%로 가장 낮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청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도 속에 오늘 시장에서도 밀려났습니다. 1% 약세로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0.4%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전력 대체로 수급 다 부진했습니다. 셀트리온은 1% 가까이 빠졌고요. LG화학도 1%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현대차 이번 주 주총을 앞두고 있습니다. 2.5% 가까이 상승했고요. 전체적으로 그룹주들 내에서도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기아차도 3% 가까운 상승분 이어졌습니다. 또 화장품주 중에서는 LG생활건강도 흐름 견조했던 모습 보였습니다. 화학업종도 오름폭 이어갔고요. 2.6% 강세로 마쳤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로메드, HLB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빠졌습니다. HLB가 2% 하락했고요. 바이로메드도 동반 하락으로 2%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파라다이스, 아난티, ABL바이오는 오늘 시장에서 오름폭 이어가줬던 종목입니다. ABL바이오가 6%대까지 오름폭 이어갔고요. 아난티 남북 경협주 중에서 4%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월요일장 종가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보합권 등락 이어갔습니다. 막판 들어서 상승 전환했고요. 0.16% 상승하면서 2180포인트 안착까지 앞으로 시도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분을 장중 잠시 내주기도 했는데요. 빨간불 지켜냈습니다. 753포인트로 0.64%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현선물의 기관 매수가 견조합니다. 특히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 우위가 이어졌는데요. 코스피 현물에선 2,250억 원대 순매수로 마감했고요. 외국인은 동시효과 기점으로 물량 조금 줄이면서 450억 원 팔자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에선 외국인 수급이 지수를 끌어줬습니다. 560억 원 가까운 순매수 기록했고요. 기관은 180억 원대 매도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월요일장 마감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그래도 양시장이 빨간불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등락을 거듭하다가 막판에 그래도 힘을 좀 내주면서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수급적으로는 뭐 코스피는 기관, 네. 코스닥 그래도 외국인이 좀 받쳐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지수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제 월요일에 나와서 코스닥 지수 단기 저점론을 잠깐 네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피 위치는 사실 약간 조심스럽습니다만 3월 저점까지 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보고 있고 우리가 중요한 게 제일 투자를 할 때 지수가 저점에 나왔을 경우와 이제 지수가 좀 행보할까에 대한 관점이죠. 코스피는 사실 2주 연속 행보를 했었고 지난주 후반부터 반등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한 2200선, 2190선에 있는 뭐 보통 21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걸 좀 돌파하려고 그러면 강력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 됩니다. 그게 당장 내일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면 지금 중국 증시가 2% 이상 급등을 하는데 네. 중국이 오른다고 이제 우리 장 오르는 건 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면 돌파하는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또 지수는 좀 천천히 가겠죠. 이걸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코스피 지수가 2200선까지 빨리 못 간다면은 그걸 또 중국으로 바꾸면 삼성이 하이닉스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관점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코스닥에 대한 고민이 조금 크실 겁니다. 왜 행복한 고민이거든요. 코스닥이 강하니까.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코스닥도 사실 약간 외국인들이 좀 만지는 게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코스피가 그래도 좀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네.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럴 수가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코스닥이 빠져버리죠. 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코스닥의 키도 사실은 코스피가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번 주에 시장의 힘은 약간은 힘의 축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를 조금 저는 같다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돌려서 이야기 드리면 코스피의 상승 탄력성이 조금 좋아질 것이고 코스닥의 상승 탄력성은 둔화될 것이다. 네. 그렇게 보는데 뭐 전체적으로 약간 힘의 밸런스 차원에서 이번 주는 사실 지난 한 주 동안